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 거대한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파트 한 채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의 주민이라면 언젠가 위협이 될지도 모를 외부인에게 손을 내미실 건가요?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에서 나만의 삶을 이어가실 건가요? 오랜만에 한국 상업 영화에 어나더 레벨이 등장했다는 호평이 자자한 신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드디어 관객과 만났습니다. 재난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황궁아파트, 생존자들이 이곳에 모여들며 황궁아파트엔 입주자보다 외부인이 더 많아지는데요. 목사님도 범죄자도 똑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공포에 빠진 몇몇의 주민은 피땀 흘려 일군 자신만의 공간을 타인과 나눌 수 없다 선언하고, 결국 주민대표 영탁의 지휘 아래 똘똘 뭉친 이들은 외부인을 차단한다는 주민규칙하에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읽어갑니다. 지옥 같은 외부와 달리 기괴한 활기를 띠는 황궁아파트.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같은 마음일 순 없겠죠. 영탁이 세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재난 이후에 초점을 맞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가장 한국적인 재난을 한국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을 만한 작품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런데 요즘에 집 생각하면 즐거우신가요? 전 이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현 한국 사회에서 집은 쉼을 제공하는 나만의 공간인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한계와 계급을 마주하게 하는 애증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특히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요. 한국 사회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 이를 주요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가 재난, 드라마, 블랙 코미디라는 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맥을 유지하는 한국 사회 DNA, 이로부터 비롯된 블랙 코미디는 관객에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신선한 경험을 전하죠. 삑사리 유머로 관객에게 쉴 틈을 주면서도 아파트 전체의 감도는 긴장감을 러닝타임 내내 팽팽히 유지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각자 눈물겨운 사정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주민들, 황궁아파트라는 작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 누군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이기심과 도덕심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내가 과연 이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서사와 해석에 다양한 살을 붙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작품이죠. 선명하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 피어나는 갈등,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배제와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폭력성까지, 아파트 공화국과 이들이 처한 상황은 한국 사회 그 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재난 같은 상황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름시장의 대형 영화로서 흥행을 고민했을 법도 한데, 폭넓은 대중의 취향을 저격할 신파나 드라마, 로맨스에 곁을 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곧게 완성한 엄태하 감독의 뚝심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엄태하 감독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레퍼런스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공유해 주었다고 해요.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폭격한 참상을 피카소의 눈으로 담아낸 그림인데요. 고통과 혼돈에 뒤엉킨 무채색의 지옥도 황궁아파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재난, 디스토피아 영화에선 인물들이 선과 악으로 선명히 나뉘곤 하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 관객의 기준에 따라 인물들이 선과 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간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방범대장으로 나선 민성, 어떤 폭력성을 지녔을지 모를 외부로부터 소중한 집을 지켜주는 인물이지만 살기 위해 권력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안쓰러운 인물, 혹은 외부인을 가차없이 몰아내는 인정사정 없는 인물로 비칠 수도 있겠죠. 외부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명화, 나 살기 바쁜 누군가에겐 답답한 인물로 비춰지겠지만 혼란 한가운데에서도 도덕적 신념을 놓지 않는 단단함이 돋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인물들이 특정 인간의 유형을 대표하며 선명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편인데요. 도무지 어느 쪽인지 감이 안 잡히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으니 그게 중심에선 영탁입니다. 선과 악, 두 곳에 발을 지탱하고 서 있는 영탁의 얼굴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기괴한 디스토피아로 변하는 과정, 그 모든 순간이 설명되죠. 재난 전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희미한 존재감의 주민 영탁은 재난 이후 주민들의 인정을 받으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파트를 지켜낸 영웅, 동시에 아파트를 발 아래 두고 군림하는 독재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그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는 완벽한 회색지대에 놓인 인물이죠. 언제 터질지 모를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처럼 예측 불가의 에너지로 은은한 광기의 연기를 펼친 이병헌, 재난 이후 황금아파트의 비상과 추락을 유려하게 담아낸 이병헌의 섬세한 연기 덕에 관객은 안정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롤러코스터에 탑승해 요동치는 민심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과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아파트는 주민의 곳이라 외치고 그와 일심동체가 되는 영탁, 평범한 시민이었던 영탁의 변화를 단 한 장면만으로 표현한 이병헌의 연기, 그에 감탄한 엄태하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영화적 순간이었다는 감탄을 전하기도 했죠. 알고 보면 이병헌 배우와 엄태하 감독은 이전의 현장에서도 함께한 적이 있었으니 이병헌이 주연을 맡고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맡은 쓰리몬스터의 조연출이 엄태하 감독이었다고 하죠. 19년 뒤 감독과 배우로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일념과 책임감을 지닌 민성은 한국 사회 평범한 가장의 얼굴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다가도 결국 살기 위해 더 커다란 힘에 휩쓸리고 마는 민성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선택을 하며 많은 공감을 전할 인물인데요. 민성을 떠올리며 단단한 외형을 지닌 인물은 아닐 것이라 판단한 박서준. 촬영 전 무려 7kg를 감량하며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념을 품은 인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거리낌 없이 손을 내미는 명화는 박보영이 연기했습니다. 이병헌의 출연 소식을 듣고 엄태화 감독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낸 박보영. 모두가 재난 안에서 생존을 위해 허우적거릴 때 단순히 목숨을 지키기보단 사람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죠.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명화의 이상적인 면모를 현실에 발붙이게 만든 박보영의 또 다른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김도윤, 김선영, 박지우 배우가 각각 극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에 서서 갈등을 불어넣는 역할로 활약, 극의 서사를 더욱 풍성히 부풀렸습니다. 한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캐릭터들의 낯빛, 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들의 모습이 몰입감을 더하는데요. 이 역시 배우들의 연기에 빚진 부분이었으니 지금과 같은 한여름에 촬영된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우들은 더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여름 안에서 겨울을 창조해낸 배우들과 제작진의 노력, 박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황궁아파트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제작진은 실제 아파트와 똑같은 규모의 3층짜리 초대형 오픈세트를 제작, 관객뿐 아니라 현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역시 더욱 몰입해서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에 더해 각 호수마다 캐릭터의 특징, 직업을 반영한 디테일한 내부 디자인의 세트를 마련, 우리들의 집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 그를 덮친 재난을 보다 실감나게 묘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CG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인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자주 나서고 그곳에서 많은 일을 겪는데요. 외부를 묘사하는 데는 대부분 CG의 힘을 빌렸다는 것, 대지진 장면에서부터 지진 이후 서울을 묘사한 장면까지 CG로 표현된 모든 장면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후반 작업에만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완벽한 퀄리티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품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은 꽤 유명하죠. 김성룡 작가의 유쾌한 왕따 속 2부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 원작 웹툰으로부터 시작된 콘크리트 유니버스, 그에 속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인 황야,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무너진 학교를 조명할 시리즈 유쾌한 왕따, 아파트 마켓을 소재로 담은 콘크리트 마켓이 대중을 찾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장르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완벽한 스타트를 끄는 이 시리즈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낼지 주목해봐도 좋겠죠. 생존자들의 입장에 과몰입하는 재미가 쏠쏠할 뿐만 아니라 극장을 나온 뒤에도 상당한 여운을 자랑하는 특별한 영화적 체험이 가능한 이 작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